옛 경전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코끼리가 숲속에서 걸어가는데 여기 작은 개구리 한 마리가 코끼리를 보고 있었어요. 근데 코끼리가 개구리를 아래로 내려다보고 좀 조심해서 걸어야 되는데 그냥 무턱대고 정글숲을 걸어가는 거예요. 개구리가 보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잘못하면 내가 밟혀서 죽을 수도 있는데 옆에 귀뚜라미하고 옆에 개미도 있고 지렁이도 있는데 쟤는 몸집도 큰 데다가 어찌 저래 무지막지하게 걸어다니냐, 밑도 안 보고. 그래서 코끼리한테 개구리가 큰 소리로 소리쳤어요. 야, 코끼리야, 생각 좀 하고 살아라. 네 덩치를 봐라. 네가 그렇게 함부로 나대고 걸어다니면 우리 같은 작은 생물들은 밟혀서 죽을 수도 있고 정말 덩치만 커서 생각이 없구나 라고 큰 소리 쳤어요. 코끼리한테. 그러니까 코끼리가 하는 말이 그래 미안해. 그래도 난 내 삶을 살아갈 거야. 코끼리가 그거 다 신경 쓰면 살 수 없어요. 밑에 개미 한 마리, 귀뚜라미 한 마리, 지렁이 한 마리를 다 신경 쓰면서 코끼리가 살면 아마 코끼리는 노이로제 걸려서 자기 인생을 못 살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론 남편과 아내가 이렇듯 서로 코끼리와 개구리 또는 큰 동물과 작은 동물처럼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생각이. 그러면 몸집이 커서 아래를 보고 계속 걸어갈 수 없는 코끼리의 상황을 개구리는 이해할 수밖에 없어야 하고 또 코끼리 입장에서 개구리가 그런 말하는 입장도 이해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람이 살아가는 일은 이 코끼리와 개구리의 대화처럼 서로의 입장을 이해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 마음이 코끼리처럼 커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받아줄 수 있다면 감사한 거고 상대방 마음이 개구리처럼 작아서 이해 못하고 화를 내도 또 코끼리처럼 큰 마음을 내어서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우리 그래도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의 인연 아니겠습니까? 자식도 똑같고요. 그래서 개구리가 코끼리 입장을 이해하고 코끼리가 개구리 입장을 이해한다면 크게 싸울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 이해하고 배려하고 인정해 주는 것 이것만큼 사람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없다. 내 몸짓이 커서 너 신경 못 써 이러면 그 싸움이 일어나요. 넌 너무 작아서 안 보여 이러면 또 싸움이 일어나요. 그런 말 하는 이유가 있죠. 개구리는 목숨이 위험하니까. 그러면 그걸 이해를 해주는 게 인간관계거든요. 저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했을까라고 잠시 이해해주면 저는 해결의 실마리가 풀린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 사람이 이걸 못할까가 아니라 이 사람은 못할 수도 있어. 코끼리가 왜 저렇게 덩치가 커 아래를 잘 못 내려다봐. 그 코끼리 덩치가 그런 걸 어떡하겠어요. 그걸 코끼리 탓을 하면 안 되죠. 살아온 방식이 코끼리는 앞만 보고 가는 거거든요. 근데 자꾸 아래만 바라보면서 가라 그러면 코끼리의 삶이 무너져 버리잖아. 그 배우자가 간 길에 습관이 있거든요. 근데 그 습을 하지 마.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줘. 아래를 보면서 가. 라는 개구리 말을 들으면서 아래만 보고 가면 부딪힐 수가 있잖아요, 또. 그래, 이게 이제 존중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코끼리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개구리 입장도 이해를 해줘야 되는 거고. 이렇듯 저는 개구리와 코끼리의 이야기처럼 부부나 자녀와의 관계도 이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큰 문제는 생기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두 분은 어떤 분이 코끼리인 것 같고 어떤 분이 개구리인 것 같아요? 선생님 어때요? 제가 코끼리. 코끼리 같아요. 제가 코끼리 같아요. 코끼리 같고. 선생님은요? 저는 둘 다 코끼리일 적도 있고 개구리일 적도 있는 때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 네, 네. 좋으네요. 그것도 좋으네요.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내가 코끼리인 것 같다라는 거 자기 입장을 잘 또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몸집, 내 움직임이 다른 사람 또는 그 사람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겠다라는 것도 또 알아차리면 되고, 그리고 개구리인 사람의 마음과 위협적인 그런 느낌, 마음의 불편함은 우리가 또 좀 이해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선생님은 개구리인 적도 있고 코끼리인 적도 있다 그러니까 내가 코끼리도 되었다가 개구리도 되었다가 하면서 코끼리 입장도 생각하고 개구리 입장도 또 생각해 보면 되겠네요. 근데 중요한 것은 코끼리도 소중합니다. 그리고 개구리도 소중해요. 다 누구나 한번 태어나서 죽는 거니까. 크고 작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비대비소, 불구부정, 깨끗하고 더러운 것도 없고, 크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작다고 미물이 아닙니다. 다 소중한 거예요. 각자 나름대로. 이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것은 죽기 싫어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존재는 존중받고 싶어 해요. 사람이 가장 억울하고 힘들 때 스스로 삶을 마감하게 되는 이유가 버려지는 마음, 존중받지 못하는 마음, 무시당하는 마음. 그것이 가장 마음을 힘들게 한대요. 그래서 보통 무시하는 마음이 올라오는 이유는 내가 나 스스로에 대한 아상이 클 때 남을 무시 많이 합니다. 그 내가 맞다라는 생각이 많을 때. 그래서 그것만 조금 더 알아차리고 내가 생각이 맞다라는 생각이 올라오면 이거 내가 또 남을 무시하는 마음, 분별하는 마음이 올라올 수 있겠구나라고 마음 내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들 너무 열심히 사는구나, 너무 잘하려고 하고 너무 열심히 사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항상 빨리빨리 부모 때부터 흘러왔기 때문에 부모의 그 습관이 나한테 전달된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은 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그 습관이 또 본인에게 만들어진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느리던가 조금만 내 성향에 맞지 않으면 내 기준에 맞춰서 느리다 판단하고 일 못한다라는 판단이 올라올 수 있거든. 그래서 결과적으로 멀리 보면 우리가 차 운전하고도 갈 때 보면 급하게 빨리 출발해서 신호 받아서 가는 사람이나 좀 가다 보면 만나거든. 또 인생길이 처음에는 빠른 것 같은데 좀 가다 보면 또 막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아니까, 내가 왜 그런지 아니까. 그러면 습관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너무나 간단해요. 3가지인데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행동을 예전의 습관을 조금씩 바꾸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성격이 바쁜 사람은 대부분 말도 빨라요. 그리고 성격이 급한 사람은 대부분 행동도 빨라요. 그리고 성격이 급한 사람은 생각도 많아요.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 생각을 3가지를 말해서 의, 구, 신이라고 해요. 의가 생각이에요. 의식인 거예요. 구는 말, 입구자를 써서 말이에요. 신은 몸신자를 써서 행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3가지의 업, 삼업이라고 하는데 이게 보통 습이 급한 사람은 다 급해요. 느린 사람은 다 좀 느려요. 말이 느리고 생각도 좀 느리고 일의 능률도 느리고 또 행동도 좀 느려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느린 게 나쁘다, 급한 게 좋다라는 건 아니잖아요. 급한 마음이 있다가 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 너무 느려서 일의 능력이 안 올라서 삶의 성공이라는 단계를 못 올라갈 수도 있어요. 게을러서. 근데 우리는 이걸 중간을 잘 지키고 중도를 잘 지키는 걸 우리가 중도라는 말을 써요. 공자는 그걸 중용이라고 하고. 그러면 본인이 이제 선생님이 바쁘다, 급하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이게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을 건 본인이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쉽지 않다라는 것도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내가 그걸 알고 있다라는 것과 나는 급한 대로 살겠다라는 것은 달라요. 수행자는 이걸 아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걸 안다는 것은 내가 조금씩 이것이 내 인생에서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또는 나에게 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것도 알아요. 너무 급하게 드시는 분들은 계속 급하게 드시거든요. 그럼 나중에 그 10년, 20년의 위장병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대소변을 자꾸 참는 사람들 습관이 있는 분들은 나중에 대장 쪽이나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나쁜 형태로 드러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게 지혜니까. 그러면서도 계속 그걸 반복한다는 건 어리석음이에요. 그걸 치심이라고 해요. 어리석은 마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급하고 다혈질에 이런 사람들은 고혈압이 올 수도 있고 갑자기 너무 막 스트레스 받으면 신경경색이 생길 수도 있고 혈압약을 먹어야 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나중에 뒷목 잡고 넘어가잖아요. 이런 상황이 지금은 젊고 나이가 조금 적기 때문에 괜찮지만은 시간이 갈수록 그게 반복되면 더 커져요. 그래서 마음의 숲길이 급한 마음 또 느린 마음 이게 가면 갈수록 넓어져요. 이게.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아가요. 그러면 이제 수행자는 그걸 안다는 거고 수행을 하지 않는 사람은 내 팔자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요. 그거랑 달라요. 그게 수행자와 수행하지 않는 사람이 다른 거예요. 왜냐 우리는 마음 공부를 하는 사람인데 공부를 하잖아요. 내 살면서 이 마음 공부는 인연이 돼야 만나는 거거든. 근데 우리는 우리 부모님도 그렇고 마음 공부란 걸 해본 적이 없죠. 뭐 일체유심조 이게 뭐가 어떻게 알아요? 중도를 어떻게 알아요? 성격대로 사는데. 근데 우리는 다르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를 고쳐가는데 그 기초는 안다는 거예요. 기초가 뭐냐? 과거에서 과거에서 반복되는 습관은 미래에도 반복된다는 게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과거는 바꿀 수 없으니 미래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미래에 가서 바꿀 수는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변화를 일으켜야 미래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럼 미래에 찾아올 병과 질병, 성격적인 결함, 주변의 인연에 대한 결함, 이런 환경에 대한 변화, 이런 걸 조금이라도 알아차리고 대응하려면 미래에 가서 바꾼다, 변화한다는 힘들다는 거예요. 그럼 할 수 있는 건 지금밖에 없어요. 지금 이 순간에 크게 바꿀 수는 없어요. 자꾸 바꾸려고 하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자꾸 게으른 마음이 올라오고 먹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고 급한 마음이 올라오고 남편에 대한 습이 자꾸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만 지금 이 순간은 거기에 휩쓸리지는 말자라는 마음만 내면 돼요. 그걸 멈추려고는 하지 말고 그냥 이 순간을 휩쓸리지 않으려면 알아차림이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사띠 알아차린다는 거예요. 아, 내 급한 마음 또 올라왔네. 그래, 급한 마음이 예전에 있었으니까 올라올 수밖에 없지. 이렇게 자신을 이해해 줘야 돼요. 그리고 알아차림 해줘야 돼요. 남편에 대한 불편한 마음이 올라왔네. 그래, 시아버지에 대한 그런 마음이 올라왔네. 그래, 그럴 수밖에 없었어. 과거에 그런 일들이 있었으니까. 그래, 이해해, 나야. 이렇게 다만 이해해주고 알아차려줘야 돼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무의식이란 게 있어요. 여러분은 현재의식이 5%고 무의식이 95%거든요. 이게 우리의 모든 상황을 이제 환경을 만들거든요. 그러면 무의식이 조금씩 정화가 돼요. 지금은 내 무의식을 정화하는 방법을 잘 몰랐어요. 그냥 명상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해를 해주고 인정을 해주고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온 나를 최소한의 배려해주고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조금씩 말랑말랑해져요. 지금 우리가 돌처럼 딱딱하거든. 왜냐하면 그걸 받아주고 해준 분들이 잘 없었기 때문에. 책을 통해서 배우고 심리적인 기술을 통해서 배우고 조금씩 해나가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어떠한 책도 어떠한 스승도 그걸 해줄 수는 없어요. 길은 가르쳐주고 지도는 주는데 본인이 해나가셔야 돼요. 그래야 수행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닦을 수잖아요. 닦아 나가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 거울이 항상 깨끗합니다. 지금 급한 마음으로 얼룩져 있고 또는 어떤 대상에 얼룩져 있고 어떤 기억에 얼룩져 있어요. 우리의 본래 마음은 깨끗한 거울이에요.
그러면 깨끗한 거울 앞에 딱 서면 내 얼굴이 정확하게 보여요. 근데 지금 우리가 어두컴컴해요. 제대로 닦지 않았기 때문에 평상시에. 그래서 그 닦는 연습이에요. 모서리부터 닦아가는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급한 마음으로 닦으면 금방 지쳐요. 그냥 조금씩 조금씩 닦다 보면 환한 내 얼굴이 보이게 될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가 인연 닿는 날까지 부지런히 닦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